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공과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찍부터 그 전공을 분야를 갖다 정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학에서 보통 전공한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 직업하고 연결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좀 연결성이 강한 분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을 처음부터 잘 우리가 정해준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 주변에 보시면 멀쩡하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법대를 갔다. 법대를 가서 실컷 과정을 다 마치고 또 고시 같은 걸 하다가 한참 세월 더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전공을 새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자기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전공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뒤에 전공이나 분야를 바꾸어서 자기 직업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공과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전공은 결국 우리가 직업과 그대로 연결되고 또 이 직업적인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운명이라는 큰 포괄적인 주제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공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 전공을 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강하게 타고난 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별과 별들끼리의 관계도 다 있습니다. 별과 별의 관계. 이게 곧 조금 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그런 것에 의하여, 전공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잘 맞추었을 때는 쉽게 직업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직업에서 결국 뭡니까? 자기 삶을 아주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로 보통 우리가 전공에 가게 되는 것 중에서 좀 간단한 논리부터 쭉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띠라고 하는 있죠. 띠에 의해서 부여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난 달 있죠, 그죠? 이거 문자로 쓰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난 년이 될 것이고, 달은 뭡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띠와 달려든지 여러 가지 신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살. 여러 가지. 신살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 말 그대로 신을 의미하고, 살이라는 것은 우리 무슨 살이 끼었다고 하죠, 그죠? 무슨 살이 끼었다고 할 때 살입니다. 살, 갑자기 살 생각이 이렇게 살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줄기살자를 쓰기도 합니다. 줄기살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신은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 이런 것을 쓰고, 살은 대체로 우리가 살이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대체로 나쁜 의미를 가진 어떤 뜻으로서 우리가 살이 끼었다고 하는데, 이 신이나 살이나 좋은 긍정적인 별이나 살이 끼었다고 하는 것이나, 이 살을 어떻게 우리 소위 살풀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살풀이.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살이 끼었다더라, 역마살이 끼었다더라, 도화살이 끼었다더라, 이런 식의 그 사람이 타고난 띠나 달이나 날이나 이런 글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또는 관계,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그 사람 직업을 쓴다면 쉽게 전공과 직업의 연결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띠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이 전공이나 직업 만드는 거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띠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합이라는 것이, 삼합이죠. 세 가지가 합하였다. 세 가지가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펼쳐지고, 거두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쥐용입니다. 제가 한글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원숭이 쥐용. 이 정도는, 무슨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뱀, 닭, 소. 그죠? 뱀, 닭. 그 다음에, 소. 자, 뱀, 닭, 소. 그 다음에, 범, 말, 개. 범말개가 있다 이거죠. 예. 범말개, 한글로 표현하면, 범, 말, 개. 자.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네, 돼지, 토끼, 양. 자, 그래서 해묘미라고 하죠. 돼지, 제가 줄여 쓰겠습니다. 돼지, 토끼, 그 다음에 양. 자, 이렇게, 그 삼합이라는 것이 저렇게 우리 흔히 그 삼재 이런 거 들어보시죠. 삼재. 삼재에 보면은 원숭이, 쥐, 용 띠는 범, 토끼, 용의 해에 삼재가 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삼재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글자들끼리 서로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어서 이룩하는 어떤 기운이 잘 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삼재가 옴으로써 보통 띠로서 보아서 삼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그 혼란스러운 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옮겨가고 어쩔 수 없이 바꾸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 삼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재가 오면 똑같이 원숭이, 용, 뱀, 닭, 소 이런 무리 지어 놓은 것들끼리 같이 작용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삼합에서 뭐냐면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앞부분에 쓰여진 것들이, 즉 원숭이, 뱀, 범, 돼지는 무언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신자진이라는 것이 운동이 대체로 우리가 물기운을 거두었다가 펼쳤다가 거두었다 펼쳤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금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범말개는 불의 기운, 돼지, 토끼, 양은 목의 기운을 펼치고 열고 닫고 하는데, 자, 앞부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뭔가 비슷한,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 비슷한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대체로 그 사생, 무엇인가 태어나게 하고 열어준다는 처음에 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하게 한다는 사생. 그래서 이 생하는 곳, 어떤 기운이 고개를 밖으로 내미는 곳,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은 무엇을요? 무기운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줘요.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계절적으로 이 신월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7월 달에 해당합니다. 음력 7월 양력 8월 달쯤 되겠죠? 그때 뭐가 옵니까? 절기상으로 입추가 옵니다. 입추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자꾸 위로 이제 오릅니까? 밑으로 서서 내려옵니까? 여름에는 막 물이 수시로 막 증발이 되죠, 그죠? 그런데 가을에 이르면은 이제 물이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땅바닥으로 서서히 모여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작용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 물의 작용이, 물은 어떻게 그 성질이 원래 오르는 것이 그 본성이에요? 내려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것은 뭐, 엎질러진? 불? 물, 그러죠. 엎질러진 불이다, 이거죠. 엎질러진 물. 이렇게 엎질러진 물. 물이라는 건 뭐냐?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의 성질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틈 있는 곳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 위축이 되고 거두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은 마찬가지로, 뱀은 금의 기운을 서서히 만들어주는
무언가 이 세상에 그런 기운이 서서 시작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신사회는 뭔가 다루는 내용만 다룰 뿐이지 동작은 비슷하다 안 하다. 동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동작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좌우명에는 뭐냐면 대체로 이제 왕이라고 해서, 왕. 무언가 기운이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원숭이 쥐용에서 이 쥐라고 하는 걸 봅시다. 자, 쥐는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어느 계절이냐면 동짓달입니다. 자, 동짓달에는 만물이 움츠린다, 펼쳐진다. 움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래서 추워서 막 밖으로 막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불의 기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쫙 펼쳐지죠, 그죠? 쫙 펼쳐지. 만물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초목이 전부 다 벌어지죠. 그러다 동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마르고 굳고 떨어지죠. 이런 작용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자리라 해서 이 쥐자자가 가운데에서 왕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뱀닭에서 마찬가지로 뱀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4월달이고 양력으로는 약 한 5월달에 됩니다. 그때에 보통 뭐냐면 양력 5월에 이르면은 이제 나무 가지에 보면은 꽃이 핀 자리에 이렇게 열매가 조그만하게 맺히죠. 대체로 양력 5월달에 꽃 핀 자리에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뭡니까 열매가 맺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열매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 딱딱하고 굳은 성질이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이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뭐냐면 양력 8월달쯤 돼요, 8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이고 양력으로 9월달쯤 돼요. 이 당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음력 8월, 양력 9월 정도 되는데 9월달에는 어떻게 돼요? 9월달에 열매가 단단해요, 허물허물해요.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단단한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가 이 당유자의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가운데 있는 놈들은 뭔가 강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자, 그래서 양보를 한다 안 한다. 양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딱 이제 주인공이 돼서 가장 왕성해졌다 이거죠. 그렇게 사람으로 치면 혈기가 가장 왕성해졌을 때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양보를 안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 있는 글자들은 보통 이 생왕묘에서 묘를 씁니다. 묘라고 하기도 하고 고라고 하는, 즉 창고로 들어갔다는 뜻인데, 자, 이 음력으로 진월은 매돌리면 음력 3월달입니다. 음력 3월달. 음력 3월달에 음력 4월달 날이 덥습니까? 춥습니까? 음력 3월, 양력 4월인데요. 그러니까 꽃피는 봄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었을 때잖아요. 그죠? 이제 초여름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물기운이 이제부터는 증발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늦어져요? 증발이 자꾸 빨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물기운을 다 뺏기지 않게끔 안에다가 가두어두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을 이렇게 담아놔야 되겠는데 안 말라겠죠. 그죠? 그렇게 거두어들여서 우리가 묘에다가 묻어두는 것처럼 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숨겨놓았다가 어떻게 다시 꺼내주는 작용. 숨겨놓았다가 때가 됐을 때 꺼내주는 작용.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보물을 어디에다가요? 몸 안에 숨겨놓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는 이런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끝자들의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글자들이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직업이나 전공의 그 차이가 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업 환경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본다면 원숭이, 뱀, 범, 돼지띠는 원래의 자기가 가진 기운도 있지만 그 기운이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합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길러야 되죠, 그죠? 길러버림으로써 우리가 이 색깔을 바뀌게 한다, 또 기능을 바뀌게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원숭이, 이 뱀, 범,
돼지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주로 그 자기 전공을 다 써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역할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쥐띠용띠는 직업적으로 뭐가요? 부업이 뭐가 되고 주업되고 또 그 주업이 되었다가 이 주업에서 다시 또 부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업과 부업이 같이 있다가 주업과 부업이 같이 있다가 다시 또 주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업과 부업이 왕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하는 뜻이죠. 그죠? 태어나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써 부업, 주업 이렇게 자꾸 직업을 바꾸면서 결국은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전공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공은 원래 전공이 있을 것이고 원래 전공 말고 무슨 전공이냐? 부전공이 있겠죠? 그죠? 원래 전공 있고 부전공이 있어서 이 부전공이 뭐가 되고 뒷날 또 전공이 된다. 이 전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밥벌이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뱀, 범, 돼지띠 등 원래 보통 처음에 어떤 분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게 나하고 다 잘 맞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중간에 또 다른 전공으로 바꿔가지고 또 그래서 전공을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 공부의 완성이나 직업의 완성이 자꾸 이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칩시다. 장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원래 팔던 물건만 계속 팔아야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계절 따라서 새로운 물건을 자꾸 넣어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이 원숭이, 뱀, 범, 돼지띠의 어떤 활동 양상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갑자기 보통 한자만 쓰면요, sak성이,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 글자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설명해드린 한두 번씩 제가 반복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띠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운데에 쥐, 닭, 말, 토끼는 무언가 강한 기운이 몰려져 있죠. 그죠? 강한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한 기운이 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 못 써먹겠다.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 전공을 보통 바꾸지 않고 보통 한 가지 전공 또는 분야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직업이 꾸준히 그래서 보통 이 사람에게 뭐예요? 무슨 우물을 팔아? 그렇죠. 한 우물을 팔아라고 말에 제일 많이 부합되는 띠가 바로 쥐띠, 닭띠, 말띠, 토끼띠들입니다. 그래서 해왔던 일에서 크게 성격을 바꾸지 말고 자기 길을 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한 가지 전공 분야로 보통 성공이 되고 또 조직 생활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원래 자기가 해왔던 일에 관련해서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전공은 뒤에 보시면 아시게 되지만 띠나 달, 또 달이나 신살 이런 것에 의해서 원래 한 사람이 하나의 전공만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한 두세 가지에서 네다섯 가지 정도로 그 전공을 할 수 있는 배를 타고나는데요. 그 안에서 전공 내에서 대체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소개양이라고 하는 띠는 어떤 띠냐? 무언가를 거두어들이죠, 그죠? 무언가를 거두어들인다. 거두어들이는 동작이 있다는 것은 안과 밖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안과 밖이. 그래서 밖은 더운데 안은 시원하고, 그죠? 이래야 뭔가 여름에 어떻게 냉장고 안과 밖이 똑같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써요, 못 써요? 예, 못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밖은 더운데 안은 시원해야 된다. 예, 밖은 더운데 안은 시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과 밖이 다름으로써 뭔가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완성, 그러니까 뭔가 외부와 차단된, 밖과 차단된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뭐 어떤 분야에서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는 것이고, 또 밖과 안에 있는 모양을 바꾸어서 이렇게 쓴다는 말은 보통 두세 가지를 보통 이렇게 순환하면서 해야죠. 순환. 또 보통 보면 종합이에요. 종합.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파는 잡화, 만물, 종합,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신발이 잘 팔릴 때는 신발을 다루어서 재미를 보고, 어떤 때는 식품이 재밌을 때는 식품을 다루어서 재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순환성을 가지면서 대체로 종합적인 형태로 직업 전변을 구한다는 거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같은 요 경우에는 종합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통 2중, 3중 이런 말이죠. 그죠? 예. 2중, 3중으로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다 두루두루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소, 개, 양띠들은 원래 전공을 하나 이루어 놓았다가 원래 전공 그 다음에 또 전공을 바꾼다 안 바꾼다. 예. 바꾸는데 못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 있는 띠들은 이 원숭이 뱀 범돼지는 대체로 버려버립니다. 새로 뭐냐면 전공을 바꾸게 되면 대체로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 있는 것은 용, 소, 개, 양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주로 다시라는 문자가 따라붙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장사를 해서 재미를 봤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일이 주어져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었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전공이나 직업 분야가 여러 개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띠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공이란 저 사람의 전공은 어떠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